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10일 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관련된 사설이 지금 며칠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미중 압박으로 국가 기로인데 기업이 알아서 하라는 정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의 외교안보 경제 역량을 총동원해 종합적인 국가 전략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노골화되는 미중 압박 기업 울타리 대줄 정부 총력전 아쉽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안보의 보루인 한미 동맹을 단단히 다지는 토대 위에 외교안보, 정무, 통상 라인 등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미국과 중국의 한국이 처한 특수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트럼프 시진핑 G20 정상회의에서 무역전쟁 끝내라 라고 주장하고 있고, 문화일보는 미중 화의 충돌 최전선 한국 동맹 우선 원칙 밝힐 때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경제 역량을 동원한 총력전을 주문하고 있지만 군사 외교안보는 한미 동맹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경제는 무역 규모에서 미국보다 중국이 더 큰 상황에서 어느 한편에 설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적당한 선에서 끝낸다면 좋겠지만 자본주의 체제는 어떤 형태로든 제국주의 전쟁으로 결과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그런 운명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일보처럼 동맹 우선 운운하는 것은 매우 무모한 주문이고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대강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이해찬 대표 지역구 4대강 보부터 왜 부수지 못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새 정부의 경우 완전 해체와 전면 개방의 결과가 대동소이하다면 보해체 여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세종시 입장인데 이걸 감안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부분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일 당시 야당이 영산강은 예외라서 찬성하는 입장을 낸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보호 해체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대표가 자기 지역구 이해관계로 이런 주장을 한다면 당연히 비판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전쟁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6.25 참전 미군 추모의 벽도 적폐라더니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적폐로 낙이 찍혀 이 정부서 1호 경질된 전 보훈처장이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반대하더니 보훈처장이 바뀌고 나니까 다시 추진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누가 추진하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잘못입니다. 다만 전쟁 기념이 아니라 평화를 지향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한국당에 인적 혁신하라는 이문열의 고언을 싣고 있습니다. 인적 쇄신도 중요하지만 당의 이념과 전략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극우주의 이념은 시대 착오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와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청와대 경기 하방 위험 인정, 책임은 없고 돈만 풀겠다라는 제목의 이 사설에서 수출 성장률 등 대외 불확실성 강변, 청와대 수석이 정책 자랑만 했어야 한국형 국가 채무 마지노선이 필요하다. 동아일보는 한 달 만에 경제 낙관론 접은 청와대, 정책도 확 바꿔라. 문화일보는 경제난에 야당 외국 탓한 청와대, 잘못된 정책부터 바꾸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충격, 친노조 반기업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경제적인 책임을 문재인 정부가 인정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노동 존중,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제대로 펼치라도 해서 야당과 자본의 공격을 받는다라면 문제가 또 다를 수 있는데, 슬로건으로만 내설 뿐 분배정책,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핵심 내용은 분배정책이어야 하는데 이 분배정책을 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정책이 비판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죠. 국회법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국회법마저 어긴 의원들 세비 받을 자격이 있나 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법을 어기니 누가 제어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거나 수환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면 전원 사퇴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든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통일보다 경제 문제 해결이 더 시급하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보건사회연구원이 국민인식 조사를 했는데 77%가 양자택일하라면 경제를 택할 거다라고 답변했다는 겁니다. 활력 잃은 경제, 일자리, 소득 감소 위기 눈앞의 현실이다. 통일비용 감당할 재정, 기업, 가계 건강한지 돌아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연히 경제, 즉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식조사가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경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통일사업은 완전히 중단하고 뒤로 미뤄야 한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연히 병행해야 할 일이죠. 만약에 국민 인식조사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77%는 경제에 치중하되 23% 수준 그런 비중으로 통일 사업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회사 관련 삼경신문은 회사가 살아야 노조도 있다. 시금석으로는 르노삼성 사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아주 전통적인 자본의 논리죠. 회사는 자본이 있어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원래 자본은 노동잉여 착취물이죠. 폭력적 구조에 의해 탈취해간 잉여물을 자본가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더라도 자본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노동을 착취하지 않고서는 이윤 극대화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노동자가 있어야 회사가 있는 것이죠. 노조는 노동자들의 단결체입니다. 소비자인 노동자가 있어야 생산한 제품을 또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노동자와 소비자 없는 기업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자본은 이 지배 논리를 통해서 자본, 기업이 있어야만 노동자가 있다라고 하는 논리를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 관련 삼경신문은 한일 관계 역대 정권 수도 그랬으니 나빠도 된다는 건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 1965년 수교 이래 모든 정권에서 한일 관계를 순탄치 않았다라고 한 점을 지금 지적하면서 나빠도 된다는 얘기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네요. 순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나빠도 되냐고 묻는 건 이게 또 뭐죠? 한일 관계가 순탄하지 않은 근본적 이유는 일본이 과거 침략과 지배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없기 때문에 순탄하지 않은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세와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기업 상속 공제 땜질 처방으론 기업가 의욕 못 살린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정당성이 있지만 가업을 승계하는 중소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가업의 차이는 기업은 사회적 공유로 인정될 수 있고 가업은 사적 소유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죠. 가족 단위 경영의 자영업이 아니라 매출액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기업을 가입이라고 주장하며 상속세를 내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인식이다. 핵발전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일본은 원자력 인재 육성 산관 학 협의체 만든다는데 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탈핵 정책을 모범으로 삼지 않고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를 경험한 일본의 핵진흥 정책을 모범으로 삼는다는 것이 어불성설입니다. 출연료와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김제동 1550만원 강연료 소동과 눈먼 돈 감사 시급성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지자체가 이 엄청난 이런 정도 돈을 주고 김제동을 부르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자체 감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예인이나 방송인이라면 시장에서 형성된 출연료를 주고받는 것이 문제될 리가 없습니다. 출연료가 높으면 세금을 많이 물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제동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가 외형적으로는 방송인이지만 실제로는 정치인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정치 공방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6월 10일 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